2025년 8월 11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돌구쇼 강력반장 갔다 오고 좀 피곤해서 낮에 호박을 싹 다 걷어냈어요. 피곤한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호박이 안 열려요. 호박이 안 열는 이유를 모친께서는 뭐 너무 밝아서 그렇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집에 둘러싸고 있는 이 텃밭 위로 가로등이, 아주 밝은 가로등이 2개. 제 집은 밤에 심야도 그 대낮처럼 밝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은 끄면은 여기는 어두워도 요즘은 이제 그 심야에 가로등 관련된 보안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런 호박이 열매가 안 맺는 그런 상황이네요. 말하자면은 뭐 북극지방이나 남극지방에 백야가 있을 때 사람이 잠 못 잔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호박도 열려서 줄기는 막 이 집을 감싸는데 호박 하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한 달 기다리다가 싹 다 잘라냈습니다. 싹 걷어냈습니다. 아, 어쩔 수 없죠. 이걸 환경 재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주변에 있는 그 환경에 맞춰서 제가 작물 재배를 못한 제 잘못이죠. 어쨌든, 그리고 땀 흘리고 이제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니까, 김 PD가, 톡이 왔는데 좀 급한 톡이네요. 내일 광고 찍자 그래서 내일은 원래 안 가는 날인데 팟빵에 가야 될 것 같고, 보니까 그 뭐 특별 사면 뭐 그게 다 결정됐다고 뭐 좀 전에 보니까 있대요. 이재명 정부 얘들도 뭐 별 차이가 없구나. 큰 차이가. 지가 한 말을 지가 수담지 못하는. 근데 최악은 윤미향. 최악은 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리고 뭐 추미애 같은 애들이라든가 뭐 소위 뭐 여권 성향의 그 유튜버들 뭐 그런 같지도 않은 애들이 떠들어대도 분명히 그 사법 절차에 아니면 뭐 대법원 판결에 뭐가 문제가 있다. 뭐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죠. 핵심은 윤미향이라는 그 소위 그 이 위안부 운동을 했다는 그런 인간이 그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그러니까 조금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그런 죄책감 없이 돈을 빼돌리고 8천만 원, 뭐 그 이상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그런 거 없이 그게 또 이제 남탓. 그 당연히 뭐 그런 공격을 하는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그런 쪽 애들이 공격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건 뭐 똥 묻은 경가 뭐 묻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윤미향이 기본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그 진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던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돈에 손을 대고 그걸 엉터리로 엉망으로 해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을, 그 짓을 저지르고도 남 탓하고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고 하면서 그 지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조국이나 그래 정경심이나 그래 조국이나 정경심 그래 그냥 그런 애들은 뭐 입시 비리 있다 하더라도 뭐 도친 개진이라고 쳐도 뭐 최강욱이 같은 애들 뭐
결국 그거 도찐개지 뭐. 그래.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는 거니까. 그래. 그래. 그럼 거기서 그 밥이 그 나물 들이지만 어쨌든 다. 걔네들은 뭐 그래. 쏘쏘. 뭐 이 새끼나 저 새끼나 다 똑같은. 홍문정이나 뭐 정은민이냐 뭐 이제 야당의 국회의원 지금의 국민 뭐 그런 놈들 뭐 같이 섞어서. 근데 윤미향은 아니에요.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윤미향은 아니에요. 이거는 윤미향.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든가 이 찌질한 이 새끼들, 문재인 뭐 그쪽에 있는 이 잔당들 같지도 않은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이런 그쪽에 있는 그 이 뿌리 깊은 고름들 이쪽에 그거 연결돼서 또 이재명 정부 무정도 역시 똑같은 짓을 상당히 큰 실망. 그리고 어떤 설명이나 국민들한테 이런 거 없이 뭐 정성으로 갖자는 그 허접한 애들 말고 만약에 진짜 본인이 본인이 특사를 결정했던 이재명이 저 같으면은 아니면은 진짜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는 거 얘기를 하면 본인이 직접 대국민 담화든 통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해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이 직접 가서 뭐 양해를 구한다. 하여튼 송구스러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절차고 그게 정도입니다. 정도를 걷지 않으면은 정권의 지지율 이런 거 금방 무너집니다. 나쁜 짓 사수 이런 거는 윤석열이 그 새끼처럼 김건희 지금 꼬라지 보십시오. 대단히 큰 실망. 이제는 저는 글쎄요. 그냥 정치 얘기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중립. 최소한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 윤미향의 사면은 했어도 아니 했어도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대국민 담화라도 발표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비겁하고 쪽팔린 짓이다. 그러니까 뭐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후다닥 어차피 돌 맞을 후다닥. 이전에 많은 그 딴 나라 당의 국회의원 아니라 그 대통령 애들도 똑같아 그랬습니다. 정도를 걷지 않으면 똥통에 빠지는 건 아니요. 그 정도를 걷지 않는 것 자체가 똥통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여기까지. 뭐 잘해 보십시오. 뭐 저는 뭐 별로.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 이제 또 몇 번 전화가 오는 거는 기자들한테 그거 짜증도 나고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 그 폭발물 신고부터 시작해 가서 112 신고 얘기하는 거. 제가 스와팅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걸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고. 근데 오늘 하루까지도 이게 스와팅이라는 얘기를 어떤 언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는 돌리구시조 강력반에도 동아일보나 이런 뭐 채널 A도 전혀 그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압니다. 경찰 출입하고 뭐 흔히 말하는 그런 부서 출입하는 기자나 이런 사회부나 이런 애들이 저는 다른 개념을 쓰는 것을 실제로는 달가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게 독자적이지 않아요.
의존적이고 분석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오늘 제가 이제 기자한테 어떤 기자년인가 기집년인가 그년한테 화를 냈는데 제가 이제 지적을 몇 번 하려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니까 저기 종료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끊어버렸죠. 싸가지 없는 그 기자들 완전 기레기들이죠. 이런 겁니다. 지금 112 허위 신고 뭐 어느 뭐 올림픽 경기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아니 뭐 이런 것들 어디 뭐 백화점에 왔다. 이 스와팅이야. 그럼 이게 무슨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언론들은 112 뭐 신고 뭐 이렇게 지들끼리 범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개념에 대해서 합의는 하지 못해도 외국에서 용례가 있으면 외국의 용례를 쓰든가. 그러니까 그럴 용기도 없어요.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폭발물 오인 뭐그저 신고 그 범죄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범주 안에 있는 건데 그 범주 그래서 말하자면 그거지 않습니까? 공중협박죄. 그러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뭐 앞에 뭐 여러 가지 폭발물 뭐 이거 뭐 테러 협박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공중협박죄를 외국에 그냥 포털만 아니 저 외국에 그 FBI에 아니면 CNN에 사건 관련된 이런 것만 조금만 서치만 해봐도 이 범죄가 스와팅 범죄인지 금방 압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요거는 미국에서는 스와팅을 쓰니까 우리들도 뭐 일단은 한번 이렇게 써보겠다라고 하는 둥 아니면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쓰지 않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 어떤 언론 매체도 하다못해 이 허접한 인터넷 매체 당연히 그 주류 언론들을 거기다 베끼니까 소위 말하는 공중파든 뭐 정편이건 아니면 주요 일간지건 이게 무슨 범죄인지도 이게 뭐냐 왜 그러냐 경찰이나 소위 말하는 그 치안 당국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새끼들이 돌대가리 새끼들이 이게 지들도 규정하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뭐 모르고 무식하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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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뭐 허위 신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는 기자라는 애들도 그냥 허위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그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범죄 분류에 정확한 네이밍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대안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는 소리가 이거죠. 경찰청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경찰청에 그 치안정수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경찰청에 뭐 이 있는 그 경찰대 출신의 저기 그 새파랗게 어린 놈의 새끼들 그 경감 뭐 이라더니 이런 놈의 새끼들이 이게 소위 말하는 뭐 통계랍시고 내놓는 게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지금 MZ 20, 30대가 이 신고의 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대표적인 물타기며 시선 돌리기며 모르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근데 그런 짓 수작하는 건 내가 모를 줄 알고 경찰청에 있는 그 본청 안에 있는 그 범죄 기획관지 그 있는 그 머리에 피도 마른 새끼들 경찰서 출신의 그 경감놈들 나중에 그런 새끼들이 당연히 뭐 고위직까지 가겠지만은 주로 그 새끼들이나 경찰대 치안정책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그 언저리에 있는 새끼들, 뭐저 행안부에 있는 뭐 일부 뭐 범죄를 다룬. 근데 실제로 다른 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형사정책연구원의 그 소위 말하는 연구위원이라고 하는 뭐 이런 놈들도 대단히 무식하고 무지해갖고 뭔지도 몰라요. 그냥 대충 지들 아는 정도밖에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치안정책이는 도대체 어디서 뭐가 나오는 건지 이것도 몰라요. 그냥 가지도 않은 어디 검사 출신의 변호사 이런 새끼들이 뭐 몇 명 있던 이런 거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치안 정책이라는 거, 이게 도대체 이런 대형 사건이 계속 터지고 치안력이 이렇게 소모되고 있고 어제 오늘 그저께부터 계속 하루에 2건씩 신고내서 출동하고 이게 이 헛질을 반복하는데도 어떤 대안도 못 내. 그냥 나오는 게 법무부에서 무슨 아니면 경찰청에서는 뭐 손해배상 뭐 그걸 하겠다. 개소리입니다. 고 새끼 그걸 떠드는 경찰청이 그 관련자라는 놈 입을 쭉 찢어버렸습니다. 야, 이 병신 새끼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손해배상을 안 했다는 거냐? 아니야, 했어. 그리고 손해배상한들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를 할 거야? 법원에 있는 같지도 않은 새파란 판사라는 꼰대 새끼들이 받아주겠냐? 기껏해야 몇 천만 원. 이것도 최대. 즉 손해배상의 상한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다중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상한원은 각각의 피해 대상에 대한 가중 요소를 두든가, 이런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도 제가 며칠 전에 억지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이 당연히 허용하려고 그러지 않은 거니까 그거부터 바꿔야지 된다. 근데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새끼들이 그냥 손해배상을 엄중하게 물려. 엄중하게 뭘 어떻게 물을 건데? 그럼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허위 스와팅을 했던 걔, 중학교 1학년 애한테 그럼 민사소송, 형사소송 어쩌면 형사적 처벌은 촉법소년이고, 그러니까 그럼 민사적으로 하면 걔 아버지가 난 파산해갖고 없어라고 하면 물어 손해배상 받을 수나 있어?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엄중하게 손해배상하겠다는 거야? 돈을 지불한 애가 없는데, 있거나 걔네들은 사실은 대상이 20, 30대 뭐 아니면 뭐 10대 애들, 이런 애들, 아니면 재산도 거의 없는 애들. 그러니까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스와팅 사태에 대한 전혀 분석적 요소가 없이 그냥 거기에다가 시덥지 않은 동국대의 교수란 것들부터 시작해서 경찰행정학과의 시덥지 않은 경찰행정학과의 교수란 것들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온 통계를 하는 게 스와팅, 요 스와팅은 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폭발형 허위 신고, 뭐 게시판 신고를 20, 30대 애들이, MZ 애들이 주로 발언을 한다. 거기에 대한 얘기. 이미 그런 통계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사례 수집입니다. 그게 무슨 통계입니까? 예? 100건도 안 되는 뭐 아니면 이거를, 그게 무슨 통계란 말을 씁니까? 그런 거를. 의도가 명확하죠. MZ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쓰고 사이버 공간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 스와팅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를 의도하는 통계적 발표 아닙니까? 대학이라 나온 뭐 기자 전문성 떠져가지고 대충 대학 정도 나온 애들이라면은, 이게 얘네들이 경찰청에 있는 이 쓰레기 새끼들이 이런 통계를 내는 이유가, 의도가 뻔하다는 걸 금방 캐치했잖아요. 그런데 의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 의도에 맞춰서 그대로 기사가 나오는 거죠. 어떤 기사? 그래, MZ들이 문제야. MZ들이 이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런 거 하고 결국 걔네들이 문제야. MZ들이 문제입니까? MZ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신세계에 걔는 14살, 13살짜리인데, 그리고 지금 올림픽공원 거기에서 일본에서 온 팩스는 누구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안의 경중,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하든, 물론 20, 30대 애들이 여러 가지 허위 신고를 많이 한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현상이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스와팅의 신고 시스템이라든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가 됐니? 야, 신고한다고 다 그럼 가서 그 폭발물 그 뭐 이렇게 탐지하고 그런 등신들이 어딨냐? 신고의 적절성. 아, 요 신고는 이렇게 들어왔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1차적으로 경비원들이 먼저 확인을 하고 출동이 어떤 것 안배 시스템적으로 무엇인가를 확보는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실제로는 경찰, 특공대, 경찰이 전혀 엉망. 육군의 뭐 폭발물 처리반 터지면 그냥 무조건 오는 거예요. 와서 그냥 우라사상 하고 없어요 또 가고 이게 반복되니까 당연히 보는 그 범죄자들 아니면 그거 보는데 뭐 이게 너무 재밌는 거네. 나도 챌린지처럼 해. 이런 범죄가 어떤 내용을 가진 어떤 범죄이고 이것의 목적 의도가 뭐고 대응을 위해서는 실제로 시스템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신고 시스템 게시물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의 범죄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시에 아니면 그 뭐 범죄자들을 잡고 나니까 사회적인 대응을 어떻게 그러니까 범죄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맨날 해봤자 사회적인 어떤 뭐 인식 전환 뭐 걔들에 대한 뭐 사회적 계속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사역 박사다 이 등신 새끼들아. 예? 하여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치안이라든가 이것의 통계라든가 대응책을 만드는 어떤 새끼들을 그 경찰청의 그 몇 새끼들이나 치안적 연구소 새끼들이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행정원의 몇 이라든가 뭐 아니면 행정원 그리고 한 100명도 안 되는 한 30, 그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대한민국의 치안 시스템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어떤 이런 비전도 없이 이리로 가니까 저리로 가고 저리 가니까 저리 가고 이런 등신들을 보고 한심해서 그냥 하도 한심해 갖고 제가 근데 기자라는 것들도 참 답답한 거죠. 사실 얘들도 뭐 별로 능력도 없어요. 데스크에서 자르는데 기사 내라는데 그렇게 하는 그 외인 데스크란 놈들도 뭐 대단한 놈들인지 압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기자의 그런 놈들인데 별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대충 그냥 기사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주는 거 대충 베껴 쓰는 그런 것에 굵직한 놈들인데 분석력도 없고 뭐에 대한 이런 것도 없는 그러니 대한민국의 이 시궁창 똥통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제일 두려운 게 트럼프 같이 워싱턴 DC에 야 노숙인 다 나가 그 예스 마샬 동원해 갖고 싹 다 내쫓고 들어와 드르르 갈겨버리고 다 때려 잡고 저기 마약 저기 딱 그런 빅맨을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치안 정책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고 뭔가 너무 뭐 인권 친화적 뭔가 대책하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내 아이들이 다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 보수화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놈들이 그런 걸 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면 뭐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보스턴 같은데 좀비 마약 펜타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돼서 어?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새끼들 다 쏴 죽이고 갔다가 불태워버리고 어디 가서 묻어버리면 되는 거지. 싹 다 잡아다가 분명 그런 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같은 애들이 그걸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안 합니다. 실제로는. 왜냐? 거기는 그래 놔둘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적대 세력들을 두르게 잡는데 너무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대로 저런 흔히 말하는 마약쟁이들, 범죄자들을 내가 때려잡을게 하고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빅맨들이나 그런 어떤
극우 파시스트들은 절대 국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독재국가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 것 같죠? 미국의 30년 이전을 보세요. 80년대부터 보수 정치인들이 지금 뉴욕 시장도 그렇고 많은 그 공화당의 소위 말하는 경찰 출신, 뭐 우리나라는 이제 검사 출신들이지만 쓰레기 같은 홍준표 같은 그런 새끼들이죠.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뭐 정의로운 검사인 양 해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들. 그런 인간들, 우리 그 경찰 무슨 고위직이었던 정치가 그 새끼들 하는 거 보십시오. 실제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우파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 깨끗한 사회 이런 거 만들겠다고 다 하지만은 걔네들은 그런 구원이 있지만 실행 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큰 정점이 트럼프입니다. 완전 쓰레기죠.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헛된 공약, 헛된 것만 하고 보여주기만 하고 정책 반대파들만 탄압하고 그런 사회가 올까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안, 여론 경찰청이나 그 치안 관련된 그 위원놈들이 해는 꼬라지 보십시오. 뭐 과학수사 치안이라는 과학한류 뭐 그 치안한류 이렇게 갖고 무슨 드론 띄우고 뭐 지문 이거 하고 이런 짓만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건 누군 못해요. 그건 돈만 지면 그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대충 하는 거예요. 그 대충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폄훼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만 그 요소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걔네들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정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치안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놈들 그냥 실행 조직일 뿐이에요. 걔네들한테 그걸 기대하는 것도. 그러면 치안 정책을 해야 되는 행안부나 행정안전부라든가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은 대가리가 없어요. 돌대가리들이 비어 있어요. 머리가 비어갖고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치안이라는 것은 그냥 경찰이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 아니 경찰은 실행자니까 계획을 짜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거는 행안부의 어떤 경찰위원회든 그 경찰위원회가 같은 행정안전부의 장관이 어떤 비전을 갖든 아니면 국회 행안위원회가 뭘 갖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 국회의원이라는 것들도 없어요.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 국회의원이랍시고 이 경찰 출신 검찰 출신 같지도 않은 이런 새끼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치안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제가 투하팅 범죄에 대한 그 얘기 나오고 너무 화가 나고 대한민국 진짜 똥통으로 빠뜨리는구나 이 새끼들이 이것들이 이 기자라는 것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완전히 쓰레기들. 솔직히 이건 어떡하느냐. 똑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뭐 스토킹 관련된 거 그 뭐 대응책 나오는데 그 국회에 무슨 국회 입법조사관이 하나 있고 그런 거 떠들어대는 애들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경찰청이나 여가부 모여갖고 뭐 해갖고 뭐 한다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는데 뭐 합니까? 캐비넷 정책. 예전에 했던 거 똑같이. 예전에도 알던 거 똑같이 와서 이제는 네가 해라. 이렇게. 그걸 정책이랍시고 한심한 그런 월급 누팡들 그런 것들밖에 월급 누팡들밖에 없으니 참 뭐 한심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해봤자 시도 안 먹히는데 괜히 한 것 같습니다.